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요.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그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순방 환송길을 좀 보셨는데 저는 영상을 보고 과거하고 좀 많이 다를 줄 알았는데 추미애 대표도 나오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나오고 나올 분은 다 나왔네요. 예, 뭐 옛날보다 좀 줄긴 했죠. 옛날에는 뭐 거의 다 나오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줄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뭐 출국 보고의 형식이니까 여당 뭐 주요 대표 추미애 대표라든지 뭐 저 김부겸 장관이라든지 행자부니까요. 뭐 청와대에 계신 분 쭉 나오긴 나왔는데 옛날보다는 뭐 환송 규모를 최소화해라.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옛날보다는 좀 적게 나오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는 공항에 누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갖고 저 측근이냐 멀어졌느냐 이게 또 관심이었고 또 대통령이 악수하면서 눈을 좀 마주 보느냐 안 마주 보느냐 말을 한마디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전국이 설왕설래했을 정도였는데 문재인 대통령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만 지금 방미가 3박 5일 일정인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한 50일 가까이 되는 그 가고 트럼프가 한 4개월 만에 또 만나는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 고비자 뭐 시련이자 시금석이자 성과를 재단하는 그런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차 변호사님 도열하지 않았고 오늘은 그리고 생중계 요청이 없었다.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생중계를 못하도록 조치를 해놨다고. 물론 뭐 과거 건의주의 시절에는 맞아 이 도열도 하고 생중계도 하고 뭐 대통령이 나가면서 또 이 출국声明도 발표하고 뭐 그런 식이 많았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민주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러니까 그 87년 그 직선제 복귀 이후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간소화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대통령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의 강요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기를 은근히 바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행사의 규모를 간단히 줄여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뭐 이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뭐 집권은 9년 만에 집권을 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지금 해외순방을 나오고 무엇보다도 이번 순방의 의미가 아주 참 의미가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성공의 의미를 좀 그 전달하는 뜻에서 배거 출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윤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이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잘 아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윤창중 사건이 터졌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청와대에서 2차 술자리는 아예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뭐 출발하셨습니다만 같이 수행하는 또 수행 직원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창중 전 대변인처럼 현지에서 혹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정상회담의 그런 의미나 성과를 퇴색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아마 주의를 준 모양입니다. 근데 아마 청와대에 남아있는 참모들도 마음을 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그 측면도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2003년도에 처음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민정수석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으로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을 갔는데 그때 당시 국내에 무슨 사정이 벌어졌냐면 화물연대 파업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순방 갔던 노무현 대통령이 새벽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낮 시간에 청와대 전화를 한 겁니다. 대표 전화를 해서 그 당직실을 좀 바꿔달라. 그랬더니 당직실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다 자느라고 새벽 1시에 전화가 됐는데 전화가 안 돼가지고 전화를 안 받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국정상황실로 돌려달라. 국정상황실로 또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경호실 상황실로 연락을 간 겁니다. 그래서 경호실 상황실 전화를 받으니까 지금 파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경호실 사양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희들은 파업을 지금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런 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죠. 이거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한미 정상회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 국내 상황도 상당히 많이 신경이 쓰여서 본인이 직접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았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청와대에서 이번에는 아마 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대로 된 당직을 쓰면서 아마 이거 그 현지하고 연락을 긴밀하게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었는데 저희가 해외, 그러니까 공무로 해가지고 해외 나간 거를 찾아보니까 딱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좀 경험이 좀 부족한 게 좀 우려스럽기도 한 게 그렇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해외 출장 운이 별로 없는 거죠. 예.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뭐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뭐 비서실장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해외 간 거는 딱 한 번. 2007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특사로 에콰도르 그 방문을 대통령 기념식에 방문한 거 그게 해외 출장 처음입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 대우 처음이지만 해외 출장은 두 번째죠. 근데 두 번째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출장이죠. 예. 한국하고 미국하고 사드 문제부터 또 북한하고의 그 핵 문제부터 여러 가지 뭐 중요한 게 있습니다만은 또 트럼프가 다른 대통령보다 좀 거칠잖아요. 예. 과거 뭐 역대 국민들이 알면은 미국 가서 뭐 악수나 하고 평화롭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미국 트럼프하고 회담은 과거 뭐 레이건 대통령이 어제 신문 보니까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 서류 뭉치를 집어 던져가지고 미테랑 대통령이 다칠 뻔했대요. 프랑스의 미사일 발사 문제 갖고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회담은 총성 없는 전쟁이죠. 예. 그래서 사실 뭐 걱정하는 분들은 대통령이 첫 출장이자 처음 가는 게 미국과의 거친 트럼프의 회담인데 잘할 수 있겠느냐 걱정이 되지만은 뭐 다들 준비를 해서 뭐 잘할 걸로 보고 전 주미 대사 했던 분들 며칠 전에 다 초청해서 얘기 들었잖아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추천하는 게 싸우지 말아라. 얘기 잘 들어주고 분위기 좋게 해가지고 와라. 뭐 그거를 많이 추천했다고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기대가 되면서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숙소를 보니까 블레어 하우스라고. 블레어 하우스. 예. 뭐 이게 우리는 좀 낯설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영빈관입니다. 영빈관. 예, 국빈만 묵을 수 있는. 그런데 여기 몇 가지 지금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013년 취임 첫 해 첫 방미가 있었잖아요. 아까 윤창중 사태도 우리가 잠깐 이제 환기했습니다만 당시 이제 2박을 했는데 블레어 하우스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가지고 상당히 좀 협상을 벌였다고 해요. 매트리스를 우리 대통령이 원하는 매트리스는 이런 거다 해서 또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는데 자, 사실 원조는 그 박 전 대통령의 부친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블레어 하우스를 처음 이제 방문을 해본 거고요. 예. 자, 이번에는 좀 이례적인 이 블레어 하우스가 하나 규정을 깼습니다. 국빈 방문 외에는 지금 2박이 규정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입니다. 예. 가는 데 하루, 오는 데 하루, 미국에서 3박을 하는데 3박 모두 블레어 하우스에서 묵으실 수 있게 협상 끝에 조치를 취했다. 이것은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는 영빈관을 하룻밤 더 내주는 거잖아요. 상당히 예우를 한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이해해도 좋다. 이게 외교가의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국빈이어야만 3박 이상을 블레어 하우스에서 잘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공식 실무 방법. 아무튼 외교적 언어가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원래 2박인데 3박이니까 지금 좀 첫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물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문제는요. 예. 약간 이게 좀 지엽적인 문제고 형식적인. 우리 이게 정말 그 이번 한미 정상회담 중요한데 과연 이게 어떤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이게 북핵이든 사드든 지금 상당히 삐끗거리고 있잖아요. 이걸 이게 구체적인 성과. 근데 지금 벌써 나오는 이야기 사드는 보면 아예 공식 의제 안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뭔가 뭐 우위를 쌓고 뭐 신뢰를 쌓고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어차피 이게 공식 실무 방문이라면 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해서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하지. 뭐 저런 이제 의전은 물론 의전도 중요한 문제지만 좀 약간 지엽적인 문제로 봐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과거의 한미 정상회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에 남는 거는 이런 인상적인 장면밖에 국민들은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한미 동맹에서는. 그렇죠. 뭐 지금 그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조깅을 백악관 가서 클린턴 대통령하고 직접 하기도 했고요. 저 장면은 아마 지금 청와대 녹지원에서 달리는 장면인데 이 그 클린턴 대통령이 답방을 왔을 때
그때도 같이 이제 그 두 정상이 아침마다 같이 이 조깅을 하면서 상당히 양국 정상의 우애를 다지는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 또 그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카트요. 예, 카트. 예. 그러니까 직접 골프 그 리조트에서 회담이 열렸는데 거기서 직접 본인이 직접 그 운전을 했죠. 근데 사실은 그 프로토콜 외교 그 의정 관례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초청자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부시 대통령이 자기가 원래 운전하려다가 운전 한번 해보겠냐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흔쾌히 이명박 대통령이 내가 하겠다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두 사람의 우위가 상당히 돈독해지는 그런 그 장면을 과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도 상당히 상당히 주목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는 외국 정상들 같은 경우 일종의 통과 의례가 보면 악수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악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젠가요? 어제 MBN 8시 종합뉴스에 보니까 인도의 모디 총리가 이 방문을 해가지고 상당히 악수를 적극적으로 본인이 하더라고요. 본인이 하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하고 그리고 이 포옹까지도 하고 포옹까지 하고 또 나중에는 두 손까지 잡으면서 그러면서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뭐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물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습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악수의 행태를 둘러싸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연출할 것인지도 하나 지켜보는 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한미 동맹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확인시키느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게 지금 북핵보다도 더 중요한 게 1954년에 그 6.25 이후에 체결한 한미 동맹이 그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관심이죠. 미국에서도 그거가 더 관심이고 도대체 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에 진보 쪽 대통령이 9년 만에 오는 거잖아요. 그거 실험하고 싶은 거죠.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부시하고 골프장 카트 움직이는 거 그거 보수잖아요. 같은 보수. 또 김영삼 대통령하고 클린턴하고 김영삼 대통령 보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한 수 접어주고 들어가지만 이번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처음에 좀 불편했잖아요. 부시하고 좀 힘들었죠. 미국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장했거든요. 그 문정인 특보가 그때부터 주장했던 연세대 교수할 때부터 균형자론은 한국이 중심에 서서 미국과 중국과 일본을 균형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균형자라는 거는 그럼 미국하고는 좀 멀어져서 중국 저쪽하고 손잡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고 지금도 미국에서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 미국 상원 의원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빨리 트럼프가 결단을 내리도록 한국에 얘기해라 이런 정도로 압력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맹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 가자마자 장진호 전쟁 기념비, 굉장히 흥남 철수한데 그 장진호 전투 거기부터 방문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가서 또 저는 관심이 끄는 게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때 이라크 파병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정의롭지는 않지만 이라크 파병 우리가 전쟁에 가는 건 정의롭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미 동맹의 현실에서는 우리가 가야 한다. 그런 식으로 민정수석 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식의 어떤 언어를 선택할지 이게 또 굉장히 관심입니다. 네. 그런데 두 대통령이 워낙 이제 다른 점이 부각돼 있긴 해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거의 없죠. 가난하게 자라난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 어찌 보면 부동산 재벌 거기다 유명 방송인 트럼프 대통령 출신 배경이 다르고요. 성격 완전히 다르고요. 예측 가능한 문재인 대통령, 예측 불허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180도 다른데 한 가지 공통 코드가 있어요. 뭔가를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먼저 참배한다. 흥남 철수 작전에 의해서 미국이 그때 도와준 6.25의 결과 내가 살아남아서 부친이 월남을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트럼프는 독일 이민의 후예예요. 대부분의 이제 미국의 백인들은 이제 이민자 후손인데 독일에서 이민 온 할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손자입니다. 이민 3세. 그러니까 이런 이민자와 피난민의 역사를 공유하는 것으로 같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사진 잘 보시면 영부인 외교가 가능하다. 굉장히 아름답고 선망의 대상이지만 내성적이고 수줍은 성격의 멜라니아 여사가 우리 김정숙 여사를 굉장히 좋아할 가능성이 있다. 좋아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 영부인의 친화력 외교도 한번 좀 기대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트럼프가 신뢰할 만하다. 우리가 케미가 통한다 이러는데 그 옆에 펑리위안 여사의 내조가 컸어요. 예, 그런 이제 등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대통령 내외가 만찬을 같이 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좀 에피소드가 또 탄생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영부인 두 사람이 어떤 그림, 어떤 영상을 연출하느냐도 굉장히 좀 관심거리예요. 네. 그렇죠. 이게 그 국제 정치에는 군사나 안보처럼 하드 파워도 있지만 여기 문화라든지 이런 이제 소프트 파워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영부인의 외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제가 보기에 영부인 두 분의 차이가 대통령 차이만큼 차이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도 뭔가 이게 원칙적인 법조인인데 트럼프는 협상을 중시하는 사학가잖아요. 근데 영부인도 보면 우리나라에게 그건 아주 쾌활하고 뭐 유쾌한 정숙씨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미국은 또 이게 은둔의 퍼스트레이디 아주 내성적이거든요. 이런 이제 성격 차이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이게 오히려 조화가 돼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대화를 하려면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직업적으로 봐도 김정숙 여사는 가정주부였고 모델 출신. 그렇죠. 그런데 통하는 코드는 또 하나 있습니다. 무대 체질이라는 거죠. 두 분 다. 그렇죠. 무대 체질. 예, 그러니까 멜라니아 여사는 모델 출신이고 김정숙 여사는 성악을 하면서 무대에서 상당히 많이 써봤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대 체질이라는 차원에서 뭔가 통하는 요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멜라니아 여사가 갖고 있는 또 이런 성장의 배경, 그 가정 자라온 배경을 또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멜라니아 여사가 지금 옛날 유고 연방의 그 하나의 나라였던 슬로베니아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로마 교황청을 방문했을 때 당시 그 교황과의 만났을 때 아주 좀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그때 멜라니아 여사한테 교황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남편한테 집에서 뭘 주느냐 하면서 포티차를 주느냐 이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포티차란 말을 멜라니아 여사가 얼핏 못 알아듣고 피자를 말하느냐. 그러면서 맞다. 그렇다고 이야기했는데 포티차가 뭐냐면 이 슬로베니아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마시는 이 다과라예요. 그 슬로베니아만의 문화를 알고 교황이 그 이야기를 던지니까 그제서야 멜라니아 여사가 활색이 돌면서 그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다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김정숙 여사도 멜라니아 여사의 그런 이렇게 살아온 이 배경과 이런 걸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좀 문화적인 뭐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것도 아마 연구를 하고 가시지 않았을까요? 지금 시진핑 주석 펑리위안 여사하고 같이 서 있는 거 보면은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렇죠. 근데 그 김정숙 여사가 이제 친해져야 됩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다 정권 초기잖아요. 트럼프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부부간에 서로 친해야 돼요. 그래서 멜라니아 여사가 한국 좀 가자고 자꾸 졸라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럴 정도로 인간적인 교감인데 서로 어울리는 것 같지 않지만 극과 극은 원래 좀 통하는 거예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통하는 거예요. 트럼프도 악수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 독일 대통령 메르켈 그 총리가 악수하잖아요. 그때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악수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가 손을 놓으려고 그러는데도 다시 잡아가서 악수를 흔들어도 그런 악수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부터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젠틀한 저런 모습을 보이면 트럼프가 또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고 부부간에 또 굉장히 친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부간에 친한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전직 외교부 장관이 이제 충고한 거 얘기를 보면 친교를 먼저 쌓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 한번 정상회담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